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와 미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투 글로벌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개도국 혁신 지원 세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빨리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개발을 촉진을 해온 것은 기업가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면은 디지털화로 인해서 혁신의 자본 집약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솔루션 분야에서 기업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 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방식,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큰 대형 기업들이 이 규모의 경제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총리님께서도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데이터댐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방법, 그리고 오랜 개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온라인 콘텐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이들이 학습을 못하고 있었겠죠. 아니면은 엠페사가 동아프리카의 빈곤층을 위해 재정에 대한 접근을 변경했던 사례, 그리고 핀테크가 재정적 포용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 모니터링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드론 기술이 재난 위험 평가와 관리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 되었던 이러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결국에는 사람, 기업, 정부, 그리고 국가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코로나19가 농촌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역사는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을 개발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공의 핵심의 기반에는 양질의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 여기에는 디지털 연결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규제 환경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는 한국의 성공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개도국을 한국의 광범위하고 활기찬 혁신 생태계와 연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한국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 가지 특정 기술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 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 센터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위한 혁신 기술인 DT4D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및 혁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채택하기 위해서 세계은행팀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T4D는 은행 팀이 세계은행 그룹 운영에 파괴적인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신생 기업가들이 DT4D 2.0 챌린지를 위해서 제안한 기술 솔루션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DT4D 챌린지는 다양한 이 솔루션들을 제공을 했는데요. AI 데이터 분석, 지리공간 기술,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무인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응용 개발 솔루션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DT4D와 제휴해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기술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령
작은 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농장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 섬 국가를 위한 지역 배터리 저장, 그리고 이모빌리티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의 사례인데요. 사물 인터넷 사용을 포함해서 혁신적으로 고형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GIGF 2020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과 개발을 같이 합쳤을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파트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생 기업들의 발표를 들은 후에 여러분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갑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Mr. Martin Reiser. 마틴 레이저 감사드립니다. 세계은행 중국, 한국, 몽골리아 컨트리 디렉터 마틴 레이저님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한 한국기획재정부 그리고 세계은행 그룹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훈섭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개발 과제를 위한 혁신적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을 오픈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먼저 본투 글로벌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투 글로벌 센터는 한국 과기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창업가들의 글로벌 확장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철저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글로벌 비즈니스 준비도나 또 상품 시장 적합성, 글로벌 수요, 스타트업의 역량 등을 평가를 하여서 가장 혁신적인,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스타트업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테크 매치메이킹, 또 국가 간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 소싱 등의 글로벌 시장 확장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나 또 글로벌 기구들과도 협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계은행의 DT4D 챌린지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GIGF는 글로벌 혁신 성장을 주제로 합니다. 사실 누가 이 제목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제목에서도 글로벌 혁신 성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또 이 스타트업의 두 가지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 성장과 그리고 혁신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바로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글로벌 한 혁신성이 있어야지만 또 시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확장성도 있어야 하겠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GIGF가 또 스타트업의 특성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세계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고 또 중요한 포럼에 스타트업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GIGF 2020 저희 본투 글로벌 센터와 그리고 또 세계은행과 함께 이번에 저희가 또 GIGF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테크 회사들 중에서도 오늘 또 몇 개의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을 구하는 워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웨이브톡, 그리고 또 파밍 제품을 제공하는 엔싱,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이노CSR, 그리고 또 디토닉,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이고도 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은행에 전 세계 개발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본투 글로벌 센터에서는 최근에 또 새로운 글로벌 협업 패러다임을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딥텍 스타트업들과 또 국제 조인 벤처를 형성을 하여서 그래서 딥테크의 글로벌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룬샷과 같은 그런 딥테크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또 대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사피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실패의 위험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 센터장님이시죠? 김종갑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4D 챌린지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번 세션의 좌장님이신 소훈섭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소훈섭 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이제 세션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소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틴 레이저 국장님 그리고 김종갑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틴 국장님께서 세계은행이 어떻게 기술과 혁신을 이용을 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갑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네 분의 스타트업 담당자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피드백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그리고 이 산업의 전문가분들의 피드백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와해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아까 DT4D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죠. 마틴 레이저 국장님께서요. 그리고 이게 한국사무소, 제가 이제 소장님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혁신 기술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세계은행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죠. 이번 세션은 이 본투 글로벌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엑셀레이터 그리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재현주 대표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패널 분이십니다. 임팩트
벤처 캐피털 옐로우덕의 대표님이시고요. 이 전 세계 27곳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환경 솔루션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그리고 워크 스타일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찰스 리드 앤더슨 어소시에이트의 대표님이시죠. 찰스 앤더슨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에서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IoT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전문가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니 엘리에스 프로그램 매니저이신데요. 현재 월드뱅크의 DTD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매니저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오테가 니에토 세계은행의 시니어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1.5 챌린지 때 같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부패를 타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금 세탁을 브라질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트리 싱, 네, DT4D 챌린지 위너셨는데요. 그린 앤 블루 풋프린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리고 그린 혁신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스타트업 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네, 디토닉의 대표님이시죠. 전용주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리고 시간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요. 지오하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감염학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 웨이브톡의 대표님이시죠. 김영덕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IoT 기반으로 워터 센서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싱의 전략 총괄 이사님이십니다. 한승수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죠. 모듈형 농업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노CSR의 대표님이시죠. 이윤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환경 친화적인 이제 브레이크인데요. 이게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온라인 참석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내주실 거면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GIGF 웹사이트에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의 답변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니엘 니에토 분을 먼저 모시고 DT4 1.5 챌린지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셨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이트를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계은행이 기술 공급 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개도국에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요 개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가야트리 두 분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씨 먼저 할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브라질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거버넌스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래서 225개의 레드 플래그를 파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정과 관련하여서 부패나 또는 오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를 파악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4가지의 핵심 축이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또 분석 기반, 확장성, 그리고 클라이언트 지향성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데이터인데 저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공공재정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 입찰 등과 관련된 또는 뭐 공공급여, 그래서 브라질의 공무원 10만 명이 넘는 그 1000만 명이 넘는 이 공무원들의 이 급여의 데이터 등등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포함을 하여서, 그래서 또 온라인 뉴스에서 뭐 부패나 또는 뭐 이런
비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로봇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기업들과 그리고 또 브라질 시민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200개 넘는 레드 플래그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파트너들, 즉 이 기업 파트너들과의 일관성 또는 일관성 부재와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을 하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기업의 정체성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또는 이 특정 조달 패턴 등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이 입찰의 뭐 낙찰률이라거나 또는 뭐 비용이라거나 또는 제한 단가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제한이라거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청구서 같은 경우에도 청구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뭐 단가를 뭐 과잉 청구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440개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쉘 컴퍼니에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동일한 파트너인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조건부 현금 이전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부처들과의 계약 체결 그리고 또 계약 집행에 있어서의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비리나 또는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기관들과도 협력을 해야 됐었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도 고위급에서 이에 대해서 지지를 얻어야만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간단한 아이디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들에게 이를 잘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기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과 또 많은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은행이 AI와 같은 새로 등장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개도국에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정부 내 부패와 같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가야트리께서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도국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슬라이드를 쉐어를 했는데 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화상으로나마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생태계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DT4D 제안이 결국에는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카르타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포절이었습니다. 여기 자카르타에서 이제 전체 면적 중에 물로 덮였던 면적들이 많이 사라졌었는데요. 지금 스크린을 볼 수 있으신가요?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네, 3년이라는 아주 단기간 동안 이런 물 면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봤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수자원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면적들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시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가서 또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작업으로 이 어떤 면적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DT4D 솔루션은 결국에는 이 위성 이미지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시각화 기술을 같이 합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간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이 확인을 하자는 거였는데요.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개도국에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 세계은행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시티스 워치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또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는 같이 이 협력을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클라이언트랑 같이 일을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저희는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가속화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또 필요시에는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이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현재 직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을 시켰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팀과 그리고 현지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협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이 협력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특히 새로운 문화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정부와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자원 측면에서 무엇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학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발의 도전 과제라는 것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워터바디를 확인을 하는 데는 90%나 데이터가 정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컴퓨팅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개도국들의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하라면 하겠냐? 물론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성숙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손을 잡아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자원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오류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좀 야심찬 아이디어를 도출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구현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점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두 분의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그린 혁신 관련해서 발표 두 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토닉 대표님이시죠? 전용주 대표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두 개 채널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그리고 한국어 채널이 있으니까요. 언어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토닉 대표 전용주입니다. 오늘 저는 재미난 얘기를 조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아르키메데스 서미티스 그리스어인데요. 이 발음이 좋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레아를 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과연 전 세계에, 아니 리얼월드에 모레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을까요?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10 곱하기 10의 21승, 엄청나게 큰 수인데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10의 21승, 영어로는 섹틸리온, 한국말로는 10회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숫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70억 명을 10조 개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에, 엄청난 데이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이 90 제타바이트, 즉 90 곱하기 10의 21승, 90 섹틸리온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0% 이상 2년 동안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더 기하급수로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25년 되면은 무려 163 트릴리언 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데이터의 80%가 시간과 공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스파이셜 템포럴 데이터가 무엇이냐? 시간하고 공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멀티 디멘전 데이터인데요.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벤트하고 기록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착륙하고 이륙할 때만 파일럿이 조정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는 다 오토파일럿 하지 않습니까? 오토파일럿 하는 게 다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는 어반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통, 헬스케어 등 상당히 많이 우리 생활 언제 어디서나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프레딕트 폴리싱이라는 얘기인데요. 2011년에 미국에서 범죄 예측을 해서요, 무려 50%나 범죄율을 절감을 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이게 바로 시공간 빅데이터의 위력입니다.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이나 슬럼이라고요.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민가를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빅데이터 위력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파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가진 빅데이터일 경우에 처리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지오하이커라는 스파셜 템포럴 브루스틱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오하이커는 스파셜 템포럴 빅데이터 엔지니어 플랫폼으로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 도로, 어토너스 베이클 포함해가지고 드론 등 상당히 많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 엔진을 통해 가서 이용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빠르고 효과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0%나 커스트 세이빙이 일어났고요.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40배나 빨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피칭을 한 5분 정도 했는데요. 초당 한 2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서
한 60억 건 데이터를 지금 벌써 처리했겠네요. 이렇게 저희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그린 솔루션이라고도 얘기 좀 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저희 거 들어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빅데이터 솔루션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아파치 하둡이라는 오픈소스의 100% 호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요. 하이 컴패러블리티나 스케일러블리티를 저희는 보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능들, 물론 요즘에 머신러닝 AI가 화두죠. 그거에 관련한 알고리즘을 상당히 많이 삽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면은 어반 개발 쪽의 교통이나 아니면은 환경 쪽, 심지어 농업 쪽까지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달성한 바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트래픽 관련한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에 재앙이 터진 거예요. 뭘까요? 당연히 코로나겠죠.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 큰 재앙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히어로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의사,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감사합니다. 마스크 상당히 잘 껴가지고요. 방역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ICT 기술을 가지고 K-방역이라고 해서 테스트 진단하는 거요. 그 다음에 추적하고 그 다음에 잘 감시하는 그러한 트레이스, 트레이트를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서 트레이싱을 하는 그러한 코비드 19 역학조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이 확진자에 대해서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컨택트 트레이싱 앤 아날리시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무려 기존에는 24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뱅크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도국에 이러한 코비드 19 관련한 감염병 관련한 그거를 잘 싸울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물론 개도국 소유겠죠.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를 잘할 수 있는 다양하게 서포트가 가능한 그러한 인텔리전트 에피데믹 인베스티게이션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선진화된 프로토콜까지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토닉입니다. Great, thank you very much. I love this idea of using the power of data 주신 것 for 같은데요. 데이터의 힘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도국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더 웨이브톡의 김영덕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대 위로 모시고요. 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영덕입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자이고 대표입니다. I can speak Korean very well. I can speak English marginally. 예, 제가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고 영어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개 언어를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역사에게는 힘들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물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감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또 이러한 이 불순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육안으로도 투명한 것이긴 투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물 센서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뭐 정수 센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0
또는 최소한 몇천 달러의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공기청정기 내부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 정수기에는 센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자체가 정수기보다 더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훨씬 더 저가의 IoT 워터 센서가 어떻게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깨끗한 음용수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오염수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사실 물 공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이 상수 파이프가 200km 이상입니다. 20만 km 이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구보다도 긴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으로까지 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또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50년 넘게 오래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 도착을 했을 때 수질이 정말 깨끗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실 물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불순물들은 이들이 물속에 있을 때는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1년에 20건 이상의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잔에 물을 담아서 저희의 이 기기에 이 물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NTU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 물을 음용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전통적인 센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센서들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1,500달러, 6,000달러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센서를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이러한 센서는 50달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초 이내에 이 물을 마셔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앙형 상수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탁도 측정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하고 크기가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B2G 이 탁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것하고 유사한데요. 그런데 가격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IoT 워터 센서를 지자체와도 함께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의 가격 적정성 그리고 또 성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자체 상수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IoT 워터 센서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됨으로써 특정 지역의 수질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의 상수 체계에 이를 도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고객에게도 이를 공급을 하여서 가정에서 수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 수집하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수질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인성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또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 상수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센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질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IoT 워터 센서를 공급을 하면서 저희는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로컬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 현지에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같은 거리의 사진을 다른 시기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13년 만에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로 대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들은 다 T 모델입니다. 모델 T죠. 포드라는 한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이 당시에 포드의 모델 T는 타사 자동차 대비 25% 가격이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존의 워터 센서 대비 이렇게 크게 저렴한 비용으로 워터 센서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혁신이 반드시 디지털 혁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지역에서 거주를 해보았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수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솔루션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각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토닉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재현주 대표님. 네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과 개도국의 상황이 다를 텐데요. 그런데 신흥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데이터 인프라 의 상황,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개도국과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도 워낙 타이트해 가지고 해서요. 빠르게 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에서 2016년에 발간한 월드뱅크 개발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포함해 가지고서 개발도서국까지 혹시 모바일폰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 아십니까? 무려 10명 중에 8명이나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80%죠.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가 상당히 좀 열악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하라 남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폰 사용률가 73%나 된다고 해요. 저희는 아까 제안드린 그 진행형 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요. 개도국들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해서 싸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질문하셨던 데이터 인프라 관련한 부분은 해소된다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정책 관리자들조차도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만 되는 그러한 곳이라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디지털 격차가 있기는 하죠. 인터넷에 대한 접근,
다릅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다니엘 씨께 여쭤볼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알고리즘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수집된 위치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경제적인 속성이라든지 특정 부문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농업 제조, 녹색 경제, 관광 등을 추론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예리한데요. 먼저 코비드 19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추론을 한 적이 있고요. 한국의 경우 지역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을 저희 쪽에서 측정을 했었는데요. 과거의 유동인구, 그 다음에 현재의 유동인구, 그 다음에 마켓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 그리고 상권, 날씨, 그 다음에 매출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AI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한 50% 이상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타격을 어떠한 군 같은 경우에는 입었다라고 얘기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개발도상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험 지역하고 감염자 확산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방을 위해서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Very good. So let me now go to Tony. 네, You 그러면은 wanna jump in, 다음으로는 please, 토니 with your 씨께 네, 여쭤볼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디토닉이 기술 솔루션에 의해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데이터의 기밀성과 개인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입니다. 토니 질문 정말 감사하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디토닉의 지와이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입니다. 상당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엔진이어서 만약에 기밀성하고 보안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잘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번에 코비드-19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뱅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AI 기반 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시키고 그 다음에 민감한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라고 하거든요. 비식별화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케이스 한번 좀 간단히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이 그 역학 시스템에 다 접속을 못합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특수한 인력들만 그 역학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기밀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하고요. 심지어 저희조차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 mean, privacy and cybersecurity, of course, 네, 감사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이버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에 계시는 찰스 씨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디토닉 측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투마켓 전략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들이 좀 이상적일까요? 이번에 제가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서 월드뱅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얘기했었던 코비드 19에 코로나 19 관련한 역학조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서 막았는데요. 사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시공간 빅데이터는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든지 생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떠한 도메인, 인더스트리 도메인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저희 엔진을
파급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COVID-19 지능형 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기 현지에 있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 엔진 또는 COVID-19 지능형 역학조사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윈윈 파트너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엔진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엔진도 꼭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also say, 네. I think an ideal partner.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한다면 One of them, at least, is 이제 시장에 진출할 때요. 월드뱅크 아닐까요? 네, 세계은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웨이브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네 분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absolutely. Thanks so much again. 네,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Basically, I'd like to know if your systems 저는 and 궁금한 게 solutions 기본적으로 are able to 웨이브톡의 share 솔루션이나 data collecting with the 또는 소프트웨어가 supplier companies, 이런 and basically to be able to, 센스컵이나 또는 companies to have real-time 이 information of the 인라인 water quality. 탁도계에서 얻는 데이터가 서로 간에 공유가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수질에 대해서도 매핑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는 뭐 심지어 뭐 공장에서의 수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센싱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일이고요. 결국 이 센서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브톡의 모든 제품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센스컵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수질을 체크를 한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도 회사나 또는 정부하고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찰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는 유틸리티나 또는 지자체 또는 뭐 정부를 대상으로도 제공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제품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업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비용이라거나 좀 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소비자냐, 정부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느 분야가 장기적으로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시장이나 다양한 제품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요. 사실 이 수질과 관련하여서는 이 센스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oT 워터 센서를 내년에 한 $50 정도에 이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B2C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개도국의 경우라면 B2G가 아무래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B2G가 좀 더 바람직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는 수도 회사에서 이런 IoT 워터 센서를 이 상수 공급 시스템 최종단에 이를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를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B2G가 개도국 그리고 B2C가 선진국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현주님 질문과 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피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또 야심찬 비전을 갖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웨이브톡의 솔루션이 특히나 개도국에서는 아마도 또 그 선진국에서는 즉각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전반적인 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는요. 자, 그런데 또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단 이 워터 시스템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솔루션만으로도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이 상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 더 웨이브톡의 솔루션만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개도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인지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경우라면은 이미 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뭐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수도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IoT 센서를 활용해서 이 물을 사용하기 직전에 수질을 체크를 해보는 정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은요. 그런데 개도국의 경우에는 청정수의 접근성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또 우물이나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상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론 현지에 정수 시스템이 있지만 이를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은 IoT 워터 센서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의 정수 시스템에서 수질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농어촌인 경우다. 그래서 정수 시스템이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정수 기술 회사와 함께 조인 벤처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께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보기에 굉장히 유망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IoT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단지 이 수질, 다시 말해서 그 물 속에서의 밀입자를 모니터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논밭에서 뭐 온도나 습도 또는 뭐 토양의 수분 함도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데 쓸 수도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 온도나 습도 등의 측정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예를 들면 온도라거나 또는 뭐 pH 수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기능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질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센서도 지금 시장에는 현존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시스템에 이러한 기능을 향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직 이 토양의 함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2부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발표의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네, 엔싱의 전략 총괄 이사님이시죠? 한승수 이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전략 총괄 이사인 한승수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농업 기술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limate change
네, 그래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식량 안보, 그리고 저희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제대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의 우선순위는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이 될 것인데요. 100억 명에게 식량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저희 기후 변화의 여파를 줄이면서 배출량을 저감하면서 토지 사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량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농업 방식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농업 방식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그리고 IT 기술을 결합해서 전통 농업 방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큐브라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 FAAP 그리고 FAAS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제품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농업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수직 농장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모듈형 수직 농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 확장성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농부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큐브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농장 상황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특수 작물을 재배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가에는 전체적인 패키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에 중요하고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는 유엔의 SDG 목표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SDG 12번입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 그리고 생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DG의 두 번째 목표이죠. 바로 빈곤의 종식입니다. 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로컬에서 소비 그리고 생산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모듈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이 아주 쉬워지는데요. 3개월 동안만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면은 농가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AAS 서비스로서의 농업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푸드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현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울과 아부다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중순 정도에는 양쪽에서 다 이 스케일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파트너를 찾아서 POC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로컬에서 재배가 가능한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특수 상황에 맞게 재배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농가
이러한 농업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농부들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부다비에서 저희 이 농업부처에서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현지의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소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농업의 새로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큐브 방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큐브 농업이 교육 목적으로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만간 전 세계에 저희 이러한 농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몰디브, 큐바, 괌,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를 현재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큐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화성에도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식량 안보는 주요 국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때로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솔루션으로 그런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CSR의 이윤석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셔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윤석이고요. 오늘 저희의 굿 브릭 시스템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굽지 않는 벽돌 제조 시스템입니다. 자, 이노 CSR은 개도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또 좋은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노 CSR에서 바로 이러한 굿 임팩트 비즈니스로서 바로 굿 브릭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일단 저희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rick kilns have been one of the main causes of air pollution in many of the South Asian countries. Not only air pollution, but it has been causing many social and health issues, such as respiratory disease for local peopl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n workers on the brick kiln sites. Introducing Good Bricks System as a solution. Good Bricks System uses soil, cement, and soil stabilizer to produce non-fired bricks. Good Bricks System solves many of the headaches of brick manufacturers, from environmental issues to labor issues, sourcing of coals, and the government approval issues. The best part of the Good Bricks system is that it increases productivity up to 10 times by automating the system and mak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indoors, supplying bricks to the market all year round. This way, Good Bricks system delivers more revenue for brick manufacturers. Proven impact technology from Korea, Good Bricks system is now available throughout Asia by InnoCSR. So what are you waiting for? Adopt Good Bricks system to do good for the society and do well for your business. Contact us for your nearest location at www.innocsr.com.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수 있듯이요. 벽돌 가마에서 벽돌을 구워내는 것은 환경 피해도 크나큽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또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거나 또는 아동 노동과 같은 문제도 야기시키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사실 이를 예를 들면 이 벽돌 가마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바로 이런 인프라 건설, 즉 건설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건설 산업에서 벽돌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화, 그리고 또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 인구가, 특히나 또 네팔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가 매년 7%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지금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계 지도는 벽돌 제조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이 벽돌 제조 공정 때문에, 즉 벽돌을 구워내는 이러한 공정 때문에 네팔은 항상 전 세계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굿 브릭 시스템 잠깐 말씀드리자면 토양과 시멘트 그리고 토양 안정 화재를 활용하여서 굽지 않는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토양 안정 화재를 공급하는 회사와 함께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장점을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친환경적이고 또 노동 친화적이다라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저희 굿 브릭입니다. 외관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뿐만이 아니라 강도나 또는 수분이나 또는 비용도 전통적인 벽돌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굿 브릭 시스템은 생산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벽돌은 28일 정도가 걸리는데 비해서 저희는 5일 만에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생산성을 개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바로 실내에서도 제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기후와 상관없이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굿 브릭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초기 투자비는 새로운 가마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 증가를 보았을 때 이 기존의 벽돌에 비해서 생산성은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또 벽돌 회사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굿 브릭 시스템으로 전환할 만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것은 전통적인 벽돌을 제조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불법 외국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노동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또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를 기계로 제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굿 브릭 시스템은 네팔 정부 그리고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네팔에서 이에 대한 시험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네팔의 트리뷰반 대학의 엔지니어링 연구소와 함께 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였는데, 그런데 네팔 정부의 모든 요건을 부합을 하였고 그리고 또 초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벽돌의 경우에는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메가파스칼이 국제 표준입니다. 또는 이제 8MPa인데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의 벽돌은 이러한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진출을 할 때 이해 당사자 분석과 또 인터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네팔의 벽돌 가마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입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 인권법 위반자다, 뭐 공해자다 이러한 오명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팔 정부에게도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공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네팔에서도 지진 이후에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벽돌의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 주민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폐 질환이 많은데 이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네팔 NGO들 경우에도 한 100개 정도의 NGO들이 단지 이 벽돌 가마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NGO들이 있는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 시스템을 바꾸게 됨으로써 이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서 또 기술을 이전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좋은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이 국제 은행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재현 가능하고 또 확장 가능합니다. 이노CSR 네팔 팀은 이와 관련된 이 매뉴얼라이즈 된 프로세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네팔에서 시범 운영을 할 때는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자,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6개월이면 충분했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LG와 함께 하는데 이 경우에는 4개월이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윈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계은행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는 요소들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패널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피드백이나 또 질문해 주시길 바라는데, 먼저 가야트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우선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양 그리고 생물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품군을 생산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보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직 농장은 대규모 농업 대비 파괴가 훨씬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원을 끄거나 물 공급을 오염시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영양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잎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을 현재로서는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 이 작물의 종류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분이라든지 과일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물 보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오염이라든지 바이오 테러에 더 취약하지 않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듈형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클린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는 있는데요. 이제 오염원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초반에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통적인 농가만큼이나 저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 공급도 설치 이전에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양소 요구량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찰스 씨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컨테이너 농업
재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재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신선한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스트로베리를 이런 컨테이너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쟁자가 시장에 더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진입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솔루션이 다른 경쟁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까 FAAS 그리고 FA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똑같은 작물이라면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환경을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컨테이너에 다 적용 가능한 OS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와 다른 경쟁사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과일을 재배한다면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네요. 네, 그냥 자택에서 드시는 거면 컨테이너는 필요 없으시겠죠? 네네. 그러면 다음으로 재현주 대표님 질문 있으시죠?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엔싱 팀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찰스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 그리고 수직 농업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라는 도전 하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에너지라든지 물 소비가 많다. 그리고 그 결과 탄소 배출이 많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 그리고 수직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물의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하고 또 계산을 해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랑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 95%나 저희가 적게 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소비 문제는 저희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현재로서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식량을 대량 생산하지만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토니 씨가 엔싱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요즘 팬데믹 시대의 정원 재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치 레시피도 좀 배워서 직접 제가 재배한 작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장 안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이 원격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령 이런 효율적인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외진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전력이라든지 인터넷 연결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사실 초고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2G, 3G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데이터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저기술을 사용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의 모듈은 이 로컬 서버를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간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외진 지역 같은 경우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ES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식량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럴 때 외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진 지역에 또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보 측면에서 보안 측면에서도 확실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마지막 Q&A죠. 이노시 SR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찰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프롭텍에 대해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세계라면은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화하겠지만은 항상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들이 만약에 기존에 투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투자 대비 이 회수를 언제쯤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면 질문 감사드리고 저는 몇 가지 한번 이 요소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벽돌 제조사들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은 이들이 이 벽돌 공장에 투자를 한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벽돌 공장들을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굴뚝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굴뚝으로 바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저는 이 말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 친환경적인 굴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준 배출량을 저감하는 그러한 굴뚝으로 바꿔라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벽돌 제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권 위반 그리고 또 환경 오염 비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장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를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변화를 함으로써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의 지금 사실 이 벽돌 가마가 1,600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매년 700만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저희 시스템으로 제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쉽게 1,000만 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2배, 3배로 높이겠다 생산량을 그러면은 기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보통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한 답변이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세계은행에서도 친환경적인 솔루션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그만큼 더 강력한 그러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또 재현주님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앞서서 질문하신 것하고 좀 유사한 질문인데요. 그보다는 좀 더
이 비즈니스 개발 전략과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품이나 또는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결국 구매와 관련하여서 의사결정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특히나 개도국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캐펙스와 관련된 이 지출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금 지원 옵션이라거나 이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이 토양 안정화재를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두 군데를 타겟으로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벽돌 가마 소유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기업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네팔에는 한 50억 개의 벽돌이 있고요. 그래서 공급량은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뭐 돌이나 또는 뭐 진흙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또 한번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게 된다면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물론 은행이나 또는 정부들과도 협력을 하지만은요. 일단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벽돌 제조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투자할 만한 자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변화를 하고자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2세대, 3세대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를 들면 이들의 브랜드는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그런데 뭐 부친이 했었던 이런 벽돌을 굽는 방식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뭐 그린 기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창업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카본 크레딧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 벽돌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완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UNFFC가 이제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자, 또 그런가 하면 한국의 기업들, 이런 카본 크레딧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코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회사인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캐펙스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자금 조달이라거나 또는 이제 금융 지원사들과 하고도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이 지역에서의 이런 대기 오염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가야트리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러한 지역에서 거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솔루션에는 시멘트가 필요한데 시멘트의 경우도 결국에는 또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시멘트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제조를 하는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이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노동 집약적인 솔루션이 어떻게 보자면 중기적으로는 좀 더 수요가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향후에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시멘트와 관련해서는요. We're expecting that we can cut down about 3,000 tons of CO2 per kiln per year. 저희가 보기에는 벽돌 가마 한 군데당 CO2 3,000톤 정도를 매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시멘트에서 배출시키는 탄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물론 시멘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시멘트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벽돌의 재활용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를 또 분쇄해서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멘트가 9%가 필요한데 이러한 함량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R&D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멘트를 줄여 나가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었던 내용은 저희 솔루션에 대한 수요였었나요? 저희 제품이나 또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물어보신 것인지요? 그래서 이 노동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벽돌 가마 회사들의 경우에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노동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근로자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0명, 300명씩 이 벽돌 가마에서 바로 옆에서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불법 근로자들이죠. 이런 불법 노동자들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네팔의 한 주에서 벽돌 가마 85개 곳이 문을 닫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벽돌이 굉장히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지체가 되어서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니께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굿브릭 시스템을 보면서 또 지금 굉장히 또 이 튼튼한 벽돌이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벽돌과 관련된 수명이 있나요? 아니면 또 이 벽돌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다양한 기후에서 테스트를 해보았는지요? 예, 일단 먼저 이 벽돌의 수명과 관련해서는 시멘트 벽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입니다. 다 테스트를 거쳤고요. 자, 그리고 또 뭐 극심한 기후에서 테스트를 하였는가? 이런 극심한 기후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은 사막에서 또 저희가 여기에서 벽돌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테스트를 해보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진출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저한테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저는 사실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떠한 기회 또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개도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기회나 또는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패널분들 또는 스타트업 발표자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찰스 씨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 도시들 그리고 정부들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콜 투 액션, 뭔가 행동을 취하라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살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기술이라든지 혁신의 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 외에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푸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생태계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현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저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물론 이 인류에게 아주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 각성을 해주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팩트 벤처 캐피탈의 대표로서 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향후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기후 변화 문제를 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2020년에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그리고 또 와해적인 그러한 기술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피드백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윤석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전용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렸었지만은요,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노동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를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계 중심 제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인도와 네팔에서 봉쇄를 하는 동안에 사실 32년 동안 뉴델리에서 히말라야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신선한 공기가, 맑은 공기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젠 또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원래는 이러한 공해나 오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정책, 또 올바른 기술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창업가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뭐 관광이나 또는 뭐 요식업 진출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또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건물이나 또는 뭐 도로를 건설을 한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기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용주 대표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6,800만 명이나 코비드 19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려 150만 명이나 또 사망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비드 19과 관련해 가지고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롱텀으로 해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생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Yeah, so I agree with that. 네, Of course, 감사합니다. addressing the immediate issues are important, but let's also 지금 think 즉각적인 medium to long 위협에 term. 대처하는 것도 Use the 중요한데요. crisis as an 중장기적으로 opportunity to 생각을 하고 transition, 위기를 to build 기회 better, as 삼아서 we say worldwide. 이번에 So 더 나은 I'm 세상을 sorry 위한 we've run out of 전환을 time, and I'm 이어나가야 sure, 되겠습니다. many of 세계은행의 our 모토이기도 colleagues, 하죠. also on 네, the 저희 screen 시간이 would like to 많지 weigh in, 않기 but 때문에 we'll 이쯤에서 have to wrap 마무리를 up. 해야 될 것 Let me 같습니다. thank, 지금 all the 화상으로 participants, 조인하고 all the 계시는 많은 startups 분들도 who 한 came 말씀 하고 and shared, their 하고 world 싶으실 vision, and 텐데요. also 저희 our 이쯤에서 panel 마무리해야 될 members, 것 our 같고요. distinguished 패널 panel members 분들 그리고 who provided 발표자 their views 분들 and their feedback. 그리고 세계은행 And the 측에 last 감사의 thing I 말씀 want to 드리고 say is, 싶고요. thank you 그리고 again 패널 to 분들이 everyone 특히 for 많은 joining us 인사이트를 on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GIGF. 감사드리고 This is, 싶습니다. 그리고 the last session, and we hope to see you GIGF에도 next year 감사의 as 말씀 well. 드리고 싶습니다. To 이게 also 마지막 promote 세션이고요. 내년에도 또 discussions 뵙게 among 되기를 global leaders 희망합니다. and 그래서 experts 글로벌 리더와 on 전문가들 leveraging 사이에 innovation and 고견을 technology 들으면서 for 기술 sustainable development. So 그리고 let me pass the mic 다양한 over back 혁신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